세리의 친부는 아직 살아있는 걸까? 그리고 강수는 왜 오씨가 아닌 걸까? 그날 밤 강수는 방 안에서 전등도 켜지 않은 채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탁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다. 넌 밖에서 데려온 업둥이야. 오씨 핏줄이 아니라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동안 무조건적으로 따르던 형, 오탁. 어릴 적부터 내 동생이라 불러줬던 그 말들마저 가짜로 느껴졌다. 강수는 어릴 적 가족 사진들을 꺼내놓고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자신만 유독 생김새가 달랐던 기억이 이제야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공포는 차갑게 가슴을 죄어왔고 동시에 내 친엄마는 누굴까라는 집요한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반면 세리는 광숙의 방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다. 범수의 품에 안겨 눈물을 쏟았던 따뜻함은 잠시였다. 주실이 퍼뜨린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어머니 미애의 반응은 거의 확신에 가까웠다. 세리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정말로 아빠가 그랬다면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왜 나만 아무것도 모르게 살게 했을까?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을 때렸다. 범수에게 미안했고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부모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내렸다. 이튿날 아침 강수는 광숙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수님 저한테 친엄마가 따로 있는 거 맞죠? 광숙은 눈을 피하며 말끝을 흐렸다. 강수야 그건 내 아버님이 계실 때 직접 말씀드리려 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자격으로. 광숙의 대답은 사실상 인정이었다. 강수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찾고 싶어요. 제 친엄마요. 그분이 날 버렸든 아니든 이제라도 알고 싶어요. 그 시각 결은 세리를 만나기 위해 다시 바에 들렀다. 피아노 앞에 앉은 세리는 연주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결은 말없이 세리에게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예전에 세리가 실수로 흘린 가족 사진이었다. 그 안에는 어린 세리와 함께 미애가 아닌 또 다른 여성과 나란히 서 있는 중년 남자의 모습이 있었다. 결은 조용히 말했다. 이 사진 어제 집 정리하다가 엄마가 갖고 있던 앨범에서 나온 거야. 근데 이분 우리 병원 원장이랑 비슷하지 않아? 세리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무슨 원장님이랑 엄마가 아는 사이였어요? 결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예전에 술 마시다 흘렸어.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나도 신라주주 며느리 자리 차지했을 거다고. 그냥 술김에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모르겠어. 혼란은 이제 세리에게서 범수에게 옮겨갔다. 회사에서 한 회장으로부터 사회이사 자리를 받은 범수는 생각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장광주 수출을 위한 계약을 앞두고 있었고 세리와의 관계 역시 정리되지 않은 채 복잡해져만 갔다. 특히 세리의 부모가 과거 신라주조에서 벌인 횡령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한 회장 측에서는 은근한 압박을 가해오기 시작했다. 범수 씨, 가족 문제는 정리되신 거죠? 회장님은 이미지에 민감하신 분이라서요. 범수는 차마 대답을 하지 못했다. 세리가 이대로 돌아가 버린다면 자신의 커리어뿐 아니라 한이의 미래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며칠 후 광숙은 흥수를 부엌으로 불러 조용히 말했다. 세리 양이 이제 여기 계속 머물기 힘들 것 같아 내가 좀 살펴봐줘. 흥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흥수는 미애를 바라보는 탁의 냉담한 태도에 내심 분노하고 있었다. 특히 미애가 무릎 꿇고 사죄했을 때조차 끝내 손을 내밀지 않은 탁의 모습은 흥수에게 가족이라는 말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그러던 중 미수는 우연히 미애가 병원에서 진료받고 나온 문서를 보게 되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광숙에게 그 서류를 가져다 주었다. 광숙은 문서를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다. 위안 말기? 미애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조용히 치료를 받으며 숨어 지내고 있었던 것이다. 광숙은 그 길로 미애를 찾아갔다. 언니, 왜 말 안 했어? 어떻게 이걸 혼자 감당하려고? 미애는 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세리도 강수도 모두 나 때문에 고통받는데 난 그저 조용히 사라지는 게 맞는 것 같았어. 하지만 미애의 병세는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다. 이를 안 세리는 미친 듯이 눈물을 흘리며 미애의 병실로 달려갔다. 엄마, 제발 그냥 버티기만 해요. 나 이대로 엄마까지 잃으면 안 돼. 미애는 딸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사실 내 친아빠는 아직 살아있어.
근데 널 데려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숨겼어. 세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지금 그게 누구예요? 원장이에요? 미애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강수는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왜 그 사실을 모두가 숨겨왔는지가 더 괴로웠다. 그는 결국 탁을 다시 찾아가 따졌다. 형, 나 진짜 가족이 아니야?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 탁은 처음으로 잠시 침묵하다 고백했다. 난 널 진짜 내 동생으로 생각했다. 지금도 그래. 하지만 내 친모가 그날 찾아왔던 것도 사실이야. 돈을 요구하더라. 강수는 충격에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지금 날 팔아넘기려 했다는 거야? 탁은 고개를 떨궜다. 네가 너무 작았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그때는 지키는 게 맞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선택이 너한텐 상처였겠지. 이제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강수는 친모를 찾기 위해 단서를 따라가기로 결심했고 세리는 자신의 친부와의 대면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 광숙은 한이를 안고 돌잔치 영상을 다시 돌려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웃고 있는 날이 다시 올 수 있을까?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건 탁이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이었다. 탁의 서랍 속엔 오래된 봉투 하나가 있었다. 그 안에는 친자 확인서 한 장과 광숙이 몰래 찍힌 사진들이 있었다. 이 사진의 정체는 무엇이며 탁은 왜 이 서류들을 숨기고 있었을까? 그리고 광숙이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던 그날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다음 이야기는 모두가 숨겨온 진짜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부터 시작될 것이다.